2023년 3월 31일 톤부리 대학교의 교사가 음악 전공 3학년 학생 김양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다 4월 2일에 김양은 숨진 채 바나나 밭의 도량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손과 발이 묶여져 있고 몸에는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녀가 숨진 이유는 질식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숨지게 된 김양의 사건은 태국과 중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사건 수사 중 범인의 신원이 확보되면서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태국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8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의 22세 소녀 김양이 2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태국 방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김양은 2020년에 이미 톤부리 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양은 음악을 전공하였는데요. 톤부리 대학교는 중국의 10여 개 대학과 협력 관계였습니다. 2011년 설립된 톤부리의 음악원은 세계 음악교육연맹의 소속으로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대학보다 등록금이 훨씬 저렴하여 중국 학생들이 톤부리 대학을 다녔습니다.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국적인 연애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김양은 코로나19 때문에 톤부리 대학교에 직접 다니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아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없었죠. 2023년 코로나가 풀리며 김양은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드디어 톤부리 대학의 음악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태국 생활에 적응했고 몇 주 만에 정식 수업 전 훈련을 마치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였습니다. 김양은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많아 관리자는 매일 침실을 점검할 수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 유학생들이 밤에 몰래 학교를 떠나 태국의 밤 생활을 즐겼었죠. 2023년 3월 31일 방콕 경찰은 톤부리 대학의 학생 컨설턴트 명관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명관은 몇 주 전 중국인 유학생 김양의 부모가 딸이 납치된 것 같다고 그에게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에는 3월 29일 낯선 사람이 김양의 SNS에 로그인하여 김양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김양의 손발이 묶인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의 부모에게 몸값으로 50만 위안, 하나로 약 9,65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김양의 부모에게 5분 안에 딸의 몸값을 중국 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즉시 김양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김양의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였지만 결국 그 후로 다시는 딸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는 김양의 부모를 공격하는 게시글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김양의 부모가 돈을 아까워해서 딸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의 가족은 비판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사건 당시의 단서를 발표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였습니다. 김양의 고모는 인터뷰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김양은 태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 후 거의 매일 가족과 연락을 했었죠. 하지만 3월 28일에 김양은 고모에게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과 30일에 김양의 아버지는 톤부리 대학교의 교사와 연락하여 딸이 학교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3월 31일 10시 59분에 범인이 김양의 사진을 보내며 그녀의 가족에게 3시간 이내에 하나로 약 9,652만 원을 지정된 은행카드로 이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김양의 가족은 김양과 영상통화를 하여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범인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중국과 태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김양의 고모도 협박 메시지를 받았을 때 김양은 아마 숨졌을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톤부리 대학교는 김양의 부모의 전화를 받자 학교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김양이 마지막으로 학교에 나타난 시간은 3월 2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학교 주변 CCTV에서 김양이 당일 저녁 8시 48분에 학교 근처의 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황록색 택시를 타고 학교를 떠나 뱅이아이 쇼핑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김양은 저녁 9시 30분까지 있다 빨간색 마츠다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태국 경찰은 김양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4월 1일 방야이의 한 마을 주민이 지역 경찰에 신고하여 한 바나나밭 근처에서 숨진 사람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봉투를 열어 피해자가 며칠 전 실종된 김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티셔츠에 갈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침대 시트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찔린 상처와 구타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3, 4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실종 당일인 3월 28일에 이미 숨졌습니다. 법의학자는 김양은 질식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마을 주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바나나 밭을 지나던 중 심한 악취 때문에 멈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에서 숨진 지 오래된 김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인근 지역의 CCTV로 3월 29일 새벽 1시 30분쯤 빨간색 마츠다 차량이 찍힌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량이 여러 차례 이 구역을 지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빨간색 마츠다 차량은 렌터카였고 3월 29일 오후 3시에 이미 반납되었습니다. 방야이의 한 주택가 인근 편의점에 남자 3명이 진입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포착됐습니다. 수소문 끝에 경찰은 3명의 남자가 여러 차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그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3명의 남성이 그 근처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계속한 결과 3사람은 3월 29일 오후 3시쯤 살던 집을 떠났으며 그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단서를 통해 3명의 범인이 집단 범죄자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계획적으로 실행했고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한 사람은 집을 임대하는 걸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차량을 담당하고 마지막 한 사람은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은 대중들에게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중국 허베이성 출신이었고 24세 주모갑, 22세 주모을과 진모 씨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3사람은 톤부리 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3명은 이미 3월 30일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탈출해 중국 청두로 갔습니다. 경찰은 그들 3명을 바로 지명수배 명단에 올려 태국 재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터폴과 공조해 이들 3명에 대해 국제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명의 남성은 전부 전과가 있었습니다. 김양은 출국하기 전부터 3사람과 인터넷으로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양의 가족까지 뒷조사한 범인들은 그녀의 부모가 음악 선생님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범인들은 수월한 범행을 위해 김양이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김양의 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김양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가정 환경은 일반 가정보다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평범한 소녀는 결국 나쁜 놈들에게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김양이 태국에 도착하고
범인들은 납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중국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고 3월 초에 처음으로 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이어 그들은 집과 자동차를 렌트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경찰은 4월 2일 기자회견에서 3월 29일 새벽 3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봉지에 넣어 방야이의 한 사찰 옆에 있는 하수구에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이 그들이 렌트한 집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20일 세 사람은 현지 19세 여성을 통해 집과 차량을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9일 뒤 이 여성은 집주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청했고 일부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추후 조사에 그 여성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모 지역의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중국 용의자가 처음 태국에 왔을 때 그녀를 알게 됐고 해당 여성은 3명의 남성 중 누군가와 열애 중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이 해당 여성을 찾아낸 후 그녀는 줄곧 조사에 협조하여 자백하였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집에 돈을 요구하는 등 범인에게 의견을 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김양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23년 4월 3일 3명의 범인은 중국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검거 장소는 중국 후베이성 샹량시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소식을 받고 곧바로 중국에 사람을 보내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중국 언론에 보도되자 중국 허웨이성 샹타이시의 한 마을 촌장은 용의자 3명 중 진모 씨가 마을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부모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일반 농부였습니다. 진 씨가 사는 마을은 다른 범인 2명이 사는 마을과 불과 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 씨는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성격이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둔 후 줄곧 마을의 미용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주모 갑은 진 씨의 동료였는데 그는 말주변이 좋아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모 을과 친척 사이인데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주모 을은 2021년 결혼했고 2022년 아내와 아이를 낳은 뒤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함께 범행 행위를 일삼아왔고 결국 한 소녀의 목숨을 앗았습니다. 3명의 범인이 모두 체포된 건 희소식이었지만 네티즌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말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태국으로 인도하여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였죠. 어쨌든 사건이 발생한 곳은 태국이었고 두 나라 사이에는 인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태국으로 보내 최종 재판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이 사건을 중국 법정에서 재판하길 기대했고 태국 경찰이 협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중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로 법률 집행의 강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보았을 때 태국에도 극형의 형벌이 있지만 현재 수년째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있지만 언제 집행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법률은 매우 엄격하여 범인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거의 극형을 선고받고 반드시 집행됐습니다. 현재 김양의 부모는 태국에 도착하여 경찰과 함께 후속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을 해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동일한 범행 수법의 사건들이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기 보호의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 재판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모두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범인의 재판을 어디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